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은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상일입니다. 똑같네. 지수 변동이 없이 그냥. 근데 내부적으로는 되게 열전이 심해요. 외국인들은 굉장히 가열차게 사고 있고, 오늘 아침 오전장에서는 오늘은 별로 안 사네, 신기하다 이랬더니 종가 부분에는 왕창 샀고, 살 만큼 샀고, 아주 왕창은 아니지만 살 만큼 샀고, 그걸 또 개인들이 다 팔아 제끼고. 이 개인들 너무 많이 파는데. 네. 네, 개인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아무도 안 사주고 있고, 그래서 네. 코스닥이 참 이제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외국인은 뭐 코스피에서는 주로 들어오는데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거의 뭐 전기전자죠. 네. 요새 이제 체감 지수랑 이제 체감 종목 수익률이랑 조금 차이가 큰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는 0.3% 상승, 코스닥이 0.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아시아 증시 뭐 어저께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일본도 오늘은 2%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뭐 니케이 사상 최고치 찍었다. 4만 포인트가 넘었으니까요. 네. 네, 추가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원전주들이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원전은 이제 수준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지금 글로벌리 원전이 탈원전 기조에서 다시 거꾸로 가서 원전 발전을 좀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게 워낙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게 뭐 단기에 막 엄청 막 오르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장기적으로 한 번씩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리포트가 굉장히 좀 풀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뭐 반도체 상승이 조금 영향을 끼쳤고, 의약품 섹터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운수장비에서 이제 현대차가 3%나 하락을 하면서 네. 업종 하락률 1위를 운수장비가 기록을 했고요. 현대차는 뭐 실적도 조금 이제 기대치를 낮추는 이런 뭐 의견 낸 리포트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오늘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운수 창고에서 해운주들이 조금 하락했고요. 오늘 아무래도 좀 AI 발 전력과 에너지, 이 원전 쪽 특히 전력기기, 변압기 이쪽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뉴스케일 파워라고 SMR을 네. 전력 이거 주식 종목 코드로 쓰고 있고 실제 SMR 사업도 하고 있는 네. 회사죠. 12% 어제 급등을 했고, 왜냐면 완전 오르다 완전 빠지다 또 완전 급등하고 네, 대단하네. 조심해요. 네. 네. 네, 뭐 SMR 같은 경우에는 29년도쯤 아마 상용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수준은 한참 먼저 나오니까 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코 수주가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7월 중순쯤에 앞두고 있어서 이제 한 다음 주쯤 아마 발표가 빠르면 될 것 같은데, 이 규모가 30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원전 4기 정도 규모이고, 지금 프랑스 업체하고 국내 업체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요 건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프랑스 업체하고 한국 업체하고 건설 단가가 한국이 프랑스의 한 절반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네. 국내 업체는 한수원, 뭐 한정기술, 한정 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이렇게 팀을 구성해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해서 오늘 이들 기업들이 다 같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체코 수주에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26년도에 폴란드에도 이제 원전 2기 요거 수주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국내 원전도 한 3기 정도 수주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이 체코와 6월에 있을 폴란드 모두 다 한국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좋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한다면 이후에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어디가 많으냐, 유럽 지역에 좀 많더라고요. 뭐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 이런 쪽도 아마 이 체코와 폴란드 수주가 성공적이면 나머지 유럽 지역도 한국 업체들이 조금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전 관련돼서는 엄청난 그 규모의 프로젝트다 보니까 금융 지원이 또 빠질 수가 없고 꼭 필수적인데, 방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한국 정부가 85조 원 규모로 공적 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원전만은 아니고 방산과 원전과 뭐 인프라 등 전략 자산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금 조달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주만 따면 되겠네요. 그리고 글로벌리 원전 확대는 계속 되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UN 기후변화 협약 때도 이제 전 세계 22개국이 모여서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원전 관련된 수주는 꾸준하게 좀 이어져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게
단기에 막 2, 3년 안에 끝나는 모멘텀이 아니라 2029년 그 SMR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모멘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실은 환경 그 녹색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옛날에는 되게 반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인 제임스 러브룩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그분은 이제 이거 너무 심각해서 지구가 이제 멸망하기 앞서니까 빨리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이런 거 찬성을 안 했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원전이라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후처리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제 그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조차 그런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구의 지금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 기후 위기가 굉장히 크게 심각하다. 근데 오래전에 그 얘기 하셨었어요. 네. 네, 뭐 신재생 쪽으로 이제 뭐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지 않나요? 그거는 모르겠고. 신재생은 내가 보니까는 나라가 작은 나라는 좀 힘들어. 우리나라 앞으로 아리백 잘해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 쪽에서 수소 관련 발전 수전에 그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빨리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한전산업은 상한가를 갔고요. 네. 우리 기술은 20%대 상승을 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6%, BHI도 8%대 원전 관련주들 많이 급등을 했고 변압기 관련주들도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LX 일렉트릭이 8% 정도 많이 급등했고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현대일렉트릭 다 2에서 5%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어제 미국에서도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오늘 키움증권에서 LX 일렉트릭이 2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040억 전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컨센이 890억 정도라서 1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 낼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현재 이제 북미 쪽으로 초과 변압기 수주가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이쪽 수주는 아마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60% 정도 늘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부산 공장에서 이제 캐파를 기존 대비 한 2배 이상 확대를 해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주가 많이 쌓이니까 캐파 확장은 수혜로 네. 반영을 하죠. 목표가도 27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해서 오늘 LX 일렉이 한 8%나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 그냥 상승한 종목은 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미국향 수출이 있느냐 이걸로 다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네, 다 그래요. 화장품, 뭐 네, 화장품도 오른 그렇고. 전력 이런 거 오른쪽은 다 미국향 수출이 있느냐. 미국이 단가를 참 세게 잘 쳐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던 애플은 그랬었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네. 뭐 똑같은 라면을 받아도 중국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 미국에다가 하는 게 단가도 훨씬 높게 받고 중국은 자기네도 마진이 없잖아. 그렇죠. 자기네도 마진이 없어. 걔는 물건 만드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 이게 가능해 할 정도의 가격으로 쏟아내죠 물건을. 네. 네, 아마 뭐 변압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경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가 9월 달에 엔비디아, TSMC하고 삼각동맹을 강화하기로 또 발표를 할 거다. 네. 9월 달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행사 중에 이제 세미콘 타이완이라고 대만에서는 최대 규모의 반도체 관련된 행사래요. 네.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 사장이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인데 연설한 이후에 TSMC의 경영진하고 HBM4 관련해서 이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도 아주 관계가 밀접한데 그렇죠. 더 강화를 한다고 하네요. 젠스랑 CEO도 이때까지는 세미콘 타이완 여기 참여를 안 했는데 처음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네. 이 HBM3E까지는 이제 하이닉스의 자체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만들었는데 HBM4부터는 TSMC의 로직 선단 공정을 활용해서 더 효율을 높일 것이다. 협력을 좀 강화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어렵네 이해가 나는. 네, 오히려. 뭔가 이제 공정이 기존에는 하이닉스에서 조금 단독으로 처리하던 거를 이제 TSMC하고 좀 결합해서 뭔가 협업을 많이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이 HBM4부터는 조금 삼성전자의 이 따라오는 거를 조금 방치하려고 그런가? 조금 따라하기 어려워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기존의 그 코어스 공정이라는 거는 그 원래 우리가 칩을 만들 때 실리콘 기반 위에다 만드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제일 바닥이 실리콘인 거잖아요. 네. 그 위에다 뭐 도포하고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건데 그 이제 코어스는 그 실리콘을 옛날에 그냥 일종의 PCB에 올리던 거를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 PCB에 올리던 거를 그 웨이퍼 그러니까 또 실리콘 위에다 또 올리는 거잖아요. 칩 온 웨이퍼 온이니까 웨이퍼 위에다 또 올리는 건데 아마 이 밑에 이 웨이퍼 위에 올리는 이 다이 쪽에서 뭔가 협력을 하는 것 같으네요. 이 얘기로 봐서는.
근데 좀 신기한 게 여기서 다 만들어서 가서 그 위에다 올리기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게 뭔가 달라지는 모양이네. 오, 그럼 삼성 어떻게 되지? 조금 애매해지는데? 네. 삼성은 이제 TSMC보다도 좀 나름의 턴키 공정으로 좀 잘 납품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건 너무 큰 저기요, 너무 커요. 그건 너무 큰 욕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TSMC와의 이 결합은 조금 이 소식만 보면 조금 멀어질 것 같은 이런 이슈인 것 같아요. 아니, 턴키로 하면 주가 벌써 15만 원 가. 턴키로 가면 20만 원 가, 주가. 그렇죠. 제 뻥 아니고 진짜로. 근데 삼성에서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삼성에서는 시장에서는 기대를 아직 안 하고 있지만 그거는 다른 공정까지 다 있어야 되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면은 TSMC한테 그 GPU를 받아와야 되는데 GPU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TSMC가 하던 패키징까지 한다는 거니까. 패키징만 하는 게 아니라 GPU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GPU를 TSMC가 만드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 3나노 공정 수율이나 그다음에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잘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거니까. 아니 그러면은 진짜 1000조가 아니고 한 1300조, 1500조 가. 1500조 가 진짜 1500조. 3배야 지금부터 주가가. 근데 그거 뭐 그렇게 되면 좋죠. 아니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1500조까지 갈 게 있나요? 1500조 갑니다. 왜냐하면 TSMC 시장 뺏어 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자기 고객으로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를 끌고 오면 다 딸려오는 게 AMD도 딸려오고 어디도 딸려오고 캐파 부족으로 난리 날 거.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럼 엔비디아만 따라오나 AMD 따라오지 인텔도 오지 다 오지 다. 애플만 안 오지. 애플은 절대 안 올 거야. 네. 근데 파운드리 그 시장도 지금 수요는 넘치는데 그렇죠. 이 삼성이 못해가지고 다 TSMC가 독주를 하고 있죠. 파운드리만 잘하면 500조, 그냥 1500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파운드리 잘하면 500조, 패키징 잘하면 또 몇백조, 메모리 몇백조. 그 예를 들어 그 다른 쪽 LSI도 그럼 같이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 그것까지 또 한 1, 200조 뭐 이러면 1500조 나오는 거죠. 그렇죠. 파운드리만 잘하는 TSMC가 이미 1000조 원을 보여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지지난주였나요? 그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뭐 이렇게 한다, 뭐 통과한다 이런 그 이슈 이후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하이닉스보다 좀 강세를 며칠 보였는데 오늘은 확실히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어요. 2% 정도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0.46% 상승했는데 오늘 신한증권에서 이제 하이닉스 목표가를 31만 원으로 기존 대비 40% 상향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이 5.2조거든요. 네, 요걸 상회해서 5.4조 원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재고 평가 손실 충당금을 반영하면 실적 개선분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한 걸로 봐서 그 삼성전자 실적에서 이 재고 평가 환입이 1.5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소식이죠. 그래서 요걸 감안하면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코멘트로 보이고요. 그리고 AI 수요가 워낙 강세를 보여서 2분기에 DRAM ASP가 18% 전분기 대비 상승하고 낸드도 17% 상승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더더욱 ASP가 또 추가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GPU 로드맵이 기존 대비해서 좀 앞당겨지면서 HBM3E가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도 조금 앞당겨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으로 연결이 되겠죠. 24년도 영업이익은 20조 전망을 하다가 24조로 한 20% 상향을 했고요. 25년도 영업이익은 26조였는데 36.5조로 한 10조 원 넘게 이렇게 상향을 확 했습니다. 네, 그리고 타겟 PBR은 2.4배를 제시를 했고요. 지금 삼성이 한 1.4배대 정도 되니까 격차가 좀 상당한데 여기 다 HBM 독점력에서 비롯이 된 거겠죠. 그래서 삼성이 엔비디아 납품 여부가 앞으로도 반도체 업계에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부장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HBM의 핵심 장비주들은 그래도 그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HBM 투자를 그 메모리 업체들이 많이 하면 이 기존 레거시 공급 제약이 좀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먼저 해서 주가가 좋았다가 최근 한 두 달 동안은 그게 많이 빠졌어요. 소부장들이.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 상반기까지 소재 부품사의 가동률을 보면 HBM과 DDR5용 수요 회복은 일부 확인이 되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는 좀 아직이다. 특히 낸드는 DRAM 대비해서 회복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DRAM은 신규 투자는 일부고 대부분 1A, 1B 요 공정전환을 위한 보완 투자가 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신규 투자, 보완 투자 모두 거의 없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가 되어야 이제 전방 투자나 가동률 모두 물량 기준으로 수요 회복이 저점 확인한 이후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는 그래도 회복이 될 거니까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코멘트인 것 같고요. 오늘 신영증권에서도 보니까 이제 24년도 실적이 전년 대비 80% 이상 성장하는 HBM 관련주는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테크윙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정말 이 세 개 업체는 주가가 그냥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는데 네. 그 이외에 지금 레거시 쪽은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네. 네, 그리고 그 중에도 또 PSK홀딩스가 PER 10.8배로 저평가다. 그리고 목표가를 15% 상향해서 오늘 PSK홀딩스가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 나머지 뭐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런 사들도 한 1%대 정도 주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그 1A는 14나노, 1B는 12나노 공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점점 이제 앞으로 또 땡겨가고 있는 거죠, 미세공정 쪽으로. 미세공정으로 가고 있는 건데, 확실히 그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속도가 늦습니다. 메모리 쪽이 확실히 늦습니다. 요즘 뭐 시스템 반도체 3나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12나노 뭐 이렇게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많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뭐 딱히 뭐 새로운 소식은 없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유리기판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유리기판 이제 관련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뭐 코닝이나 인텔이나 AMD 같은 회사들도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뭐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이 유리기판 수요 규모가 24년도에는 300억이었는데 2034년에는 6조 원까지, 기존의 이제 플라스틱 기판을 많이 이제 유리기판이 대체를 할 것이다. 특히 이제 미세공정 쪽은 많이 대체를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유리기판은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초미세공정 구현에 상당히 좀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중간기판도 없어서 그 제덱에서 자꾸 이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기판 두께도 좀 줄일 수 있어서 거기에 좀 대응도 가능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유리기판으로 많이 대체가 될 거란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HB 테크놀로지가 오늘 26% 급등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SKC 자회사인 앱솔리스의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고, 이 앱솔리스가 사실 유리기판 쪽으로는 가장 빠르게 좀 상용화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업체입니다. SKC도 오늘 4%대 정도 상승을 했고, 뭐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이오테크닉스 다 같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운드리는 사실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가 수율이 좀 잘 안 나오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TSMC 대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많이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TSMC가 이 3나노 공정 주문이 너무 폭주해서 폰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 폰플레이션이 뭐예요? 네. 핸드폰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죠. 폰플레이션. 폰 인플레이션. 그렇죠. 네. 그 TSMC에 지금 이 빅테크들 주문이 다 몰려들고 있는데, 일단 애플은 이제 다음 차세대 그 AP 칩인 A18, 그리고 이 태블릿 그 뭐죠? 그 아이패드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M4 칩, 그런 것들 이제 3나노 공정으로 맡긴다고 하고, 퀄컴은 4나노대는 삼성한테 맡겼는데 3나노에는 이제 TSMC 쪽으로 가는 건가 봐요. 스냅드래곤 8 4세대를 TSMC 쪽으로 맡긴다고 하고, 미디어텍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텐서 G5 칩 요거 이제 TSMC의 3나노에 맡긴다고 합니다. 구글도 예전에 삼성전자한테 맡겼었는데 다시 또 TSMC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다 삼성을 떠나고 TSMC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TSMC 혼자서 감당하기가 버겁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공급 부족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어서 칩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그 칩을 탑재해야 되는 핸드폰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 출시될 폰부터요. 심지어 이제 3나노 AP 주문은 너무 TSMC한테 몰려서 TSMC가 26년도 물량까지 꽉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퀄컴 칩 기준으로는 가격이 이전 세대보다 한 25% 이상 오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제일 비싼 게 그거니까. TSMC가 사실 3나노 공정을 작년보다 캐파를 한 3배 정도 늘렸거든요. 근데도 쇼티지 상황입니다. 삼성이 좀만 잘해주면 요거 좀 나눠서 먹을 수 있을 텐데, 참 앞으로 좀 삼성전자가 잘 해야 될 것 같고, 삼성의 수율이 지금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수율 향상에 따라서 이 칩 가격 안정 여부가 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1분기에 보니까 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62%, 삼성전자가 13%에서 한 거의 50% 포인트 지금 벌어진 상태거든요. 어제 한번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의 3나노 GAA 공정 수율이 2세대 이 갤럭시 워치용 엑시노스 W1000 이 제품은 한 50% 정도 수율이 나오고 있는데 3세대인 AP
칩 엑시노스 2500 요거는 수요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언급해서 50%에 훨씬 못 미치는 걸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게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게 잘 나오는지는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 수율 얼마입니다 이렇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정확히 그렇죠.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 때 7월 말에 엑시노스 2500 칩을 과연 그 다음 갤럭시 S25에 얼만큼 탑재를 할 건지 관련된 힌트를 조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서 우리가 수율을 유추해 볼 수 있고 3나노에서 얼마나 삼성전자가 좀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조금 가늠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휴대폰 사업부 입장에서도 삼성에서 만들었다고 엑시노스를 그대로 써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간 봐왔지만 그대로 써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GOS 사건 있은 다음에 더 엄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퀄컴 스냅드래곤 가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런 태도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엑시노스를 납품할 수 있다. 그러면 삼성 LSI가 굉장히 발달하는 거고 파운드리도 굉장히 발전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굉장히 잘했대요. 14나노 공정쯤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그렇죠. 예. 지금도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엑시노스는 뭐 예상해 보면 뭐 갤럭시 울트라나 이런 거 좀 높은 모델은 퀄컴 거 쓰고 낮은 거는 이제 엑시노스 그거라 탑재되고 뭐 요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다 퀄컴 거 배제하고 삼성 걸로만 써도 충분하게 될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근데 투자를 한 게 벌써 몇 년째니까 이제 결실이 좀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좀 결실이 나왔으면 좀 좋겠네요. 어차피 지금 애플은 삼성한테 안 맡기고 약간 원수지간이라 삼성하고 좋은 관계에 가긴 어려우니까 다른 회사들만 잘 데리고 가도 되거든.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디자인 하우스들이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 TSMC 밴더인 에이징랜드가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삼성 밴더인 뭐 코아시아, 가온칩스, AD테크도 한 2에서 8% 사이로 네. 같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